아니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한지처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시고 이 설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도시개발법을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면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의 A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 수용 방식이 아니고 한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아닌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잠시 맡겨뒀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걸 공법 시간에 한지 처분이라고 배우셨어요. 그 이제 한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지구 안의 다른 지번의 토지로 한지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걸 양도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상으로 이야기하면 A 토지 소유권은 사라지고 B 토지 소유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번이 바뀌면, 그러니까 지번이 바뀌면 종전 지번 소유권은 사라졌고 새로운 지번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 지번 토지 소유권이 사라졌으니까 이걸 양도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양도로 보는 거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봐봐요. 토지 소유권을 맡겨뒀다가 토지 소유권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 토지를 내가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공부상 지번만 바뀐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 한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감 한지는 양도로 봅니다. 자,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1000평방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갑이 250평방제곱미터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공원용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업 시행자에게 보류지로 제공하고 750평방제곱미터를 한지 받기로 약속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들어갔는데 땅에다가 줄 딱 꺼놓고 보니까 750의 토지가 없으면 비슷한 면적의 토지로 한지 받는데 실제 한지 받은 면적은 720평방제곱미터를 한지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750을 한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실제 한지 받은 면적이 720이면 요 줄어든 면적 30평방제곱미터를 공법 시간에 감 한지라고 배우셨고, 사업 시행자의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 한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냐면은 감 한지의 사실상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주고 양도 대가로 감 한지 양도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 한지의 사실상 소유권을 청산금을 받고 유상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 한지의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 한지는 양도로 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걸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지 감 한지는 양도로 봐요. 자, 그 다음에 말 장난에 낚이지 마십시오. 자, 말 장난에 낚이시면 안 되는데, 자, 한지 처분 받은 토지. 한지 처분 받은 토지를 갑이 영원히 보유하지는 않겠지요. 언젠가는 양도하겠지. 그러면 한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건 한지 처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반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거고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래서 한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류지. 자, 이 보류지는 여러분들이 보류지는 자, 법률적 측면하고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하고 우리가 세법상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했지요. 보류지로 제공했잖아요. 제공했다는 얘기는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보류지로 제공된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다고 배우셨고, 그래서 2주 전에 보류지로 제공된 토지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니까. 그럼 봐봐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양도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양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적으로는 양도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류지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양도가 일어나고 사실상 취득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 사업 시행자는 어쩝니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취득세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더 많은 보류지를 요구할 거고, 그럼 토지 소유자는 한지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고, 그 와중에 사실상 양도가 일어났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뭐를 합니까? 세금 내면서까지 도시개발사업 하기 싫답니다. 맞지요? 세금 내면서까지는 도시개발사업 안 한다 해요. 그래서 사업 동의서에 도장 찍어달라 해도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제는 양도가 일어났지만 양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보류지로 받은 토지를 언젠가는 양도하겠지요.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로 받은 토지를 팔아야 우리가 공사한 업자한테 토목공사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류지로 받은 토지를 언젠가는 양도해요. 자, 그럼 갑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혼동이 있으시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보류지로 제공한 토지를 양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로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로 봅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한지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도시개발법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시개발법 공부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은 다소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50페이지 갈로 2번.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가 토지 분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로 보지 아니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항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둘째 줄 분할하여 교환할 것. 그러니까 단순 교환은 안 되고 분할해서 교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갑의 A 토지는 이렇게 생겼고 을의 B 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토지 모양이 찐따가 나면 토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합의하에 갑의 이 땅과 을의 이 땅을 분할해 가지고 서로 교환했을 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의 이 땅과 을의 이 땅을 분할해 가지고 교환하면 땅 모양이 딱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할하여 교환했을 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면적에 따라 다르다. 면적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요렇게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되기 전 토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분할로 인한 교환을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되기 전 토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분할로 인한 교환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시험에 나오면 여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자, 공시법 시간에 양도담보가 뭔지 공부하셨으면 공시법 시간에 공부한 실력을 발휘하시면 되고,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냥 담보 제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우리가 이제 양도 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양도 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채권자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담보로 제공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하여 양도 담보 가등기, 우리가 줄여서 담보 가등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양도 담보예요. 여기까지는 공시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세법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는 뭐 한 거예요? 공부상 명의만 이전한 것이지, 그러니까 공부상 명의만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양도 담보 자체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 25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25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우리가 당의 재산을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 무슨 말이냐면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 담보물 가지고 빚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유식한 말로 뭐 한 겁니까? 대물 변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로 본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양도 담보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봐요. 그 다음에 교재 251페이지, 그 밖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1번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상 소유권만 신탁되었다가 공부상 소유권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정상 매매 거래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를 하고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자, 갑이 을에게 매매한 사실과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을 둘 다 양도로 봅니다. 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사실상 소유권이 환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 매매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면 사실상 소유권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매한 사실과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사실을 둘 다 양도로 봅니다. 왜? 사실상 소유권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질문을 던져봅시다. 을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자, 양도로 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부과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지, 이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려면은 양도차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왜?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 을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실제 양도차익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바꿉니다. 자, 이야기를 바꿉니다. 갑이 을에게 조건부로 매매를 하고 등기를 먼저 넘겨줬는데 을이 매매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면 매매 조건 이행 안 한다고 비 오는 날 으슥한 대로 불러내가지고 파묻어 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드라마 이야기고. 자, 그럼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이제 뭡니까? 이성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을을 상대로 하여 매매 원인 무효소를 제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장, 이 을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당하게 주장이 이루어지면 판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을한테 네가 조건 이행 안 했으니까 을한테 갑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리겠지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소유권의 한은은,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따져볼게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매매 원인 무효소를 제기했을 때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한 이 사실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갑이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판사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소유권의 한은은 사실상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공부상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공부상 소유권만 한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자, 거기 3번에 갈로 3번인데 거기 참고 표시를 보겠습니다. 그 3번에 갈로 3번 참고 표시,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별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인 경우에는, 그 지분별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인 경우에는, 자, 뭐 한 거예요? 공부상 소유권만 분할 등기를 한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는 없지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지분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따져봅시다. 지분별 변동이 있으면 지분이 감소된 자가 지분이 증가된 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거지요. 그래서 양도로 본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학습. 거기 양도로 보는 경우 판례. 거기 3번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학습.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아님. 자,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한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사적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걸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을 사적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합니까? 몰래 합니다. 몰래. 그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래 해요. 그러니까 몰래 하고 요게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게 뽀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는 뭘로 신고합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게 뽀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할 때는 매매한 걸로 신고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거 뽀록 안 날라고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대가를 받은 건 아니지요. 명의신탁이라는 거 뽀록 안 날라고 매매로 이장을 한 거지 실제 대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에 해당되려면은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되는데 유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참고학습 12번. 자, 오늘 보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자의 취득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원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갑의 A 토지와 을의 B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하기로 서로 계약을 하고, 자, 갑이 먼저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넘기고 을한테 B 토지 등기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을이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달랍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을이 A 토지를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일주일 기다렸다가 을이 B 토지 등기를 안 넘겨줘서 을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빨리 등기 달라고 하니까 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면 이제 뭡니까? 배우자 핑계를 댑니다. 배우자가 주지 말라 한다 하면서. 그래서 등기를 B토지 등기를 못 넘겨주겠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은 약속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갑의 그러면 이제 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판사는 을한테 A 토지 소유권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리겠지요. 을이 약속을 이행 안 했으니까 판사는 을한테 A 토지 소유권을 갑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을 돌려줘야 되니까 병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래 해가지고 갑한테 소유권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병한테 소유권 돌려달라 하니까 병이 못 주겠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3억에 매매로 취득했는데 개발 계획 발표로 인하여 현재 시세가 8억입니다. 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이 병이면 돌려줄 겁니까? 돌았습니까? 그죠?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 미치지 않고야 이거 안 돌려줍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도 이 정도면 안 돌려줘요. 그래서 병이 안 돌려준답니다. 그래서 병이 이제 안 돌려준다 하면서 정 가져가고 싶으면 8억에 다시 재매입하라 합니다. 그럼 또 을은 또 그래 못하지. 8억에 재매입해서 돌려주면 5억 손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병이 안 돌려주려고 해서 못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 봐봐요. 선의의 제3자의 취득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못 돌려받았는데 이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 사실을 양도로 봐가지고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갑은 억울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봐요. 교환 거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갑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3자의 선의의 취득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못 돌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한 걸로 보면 갑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교환 거래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제3자의 선의의 취득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못 돌려받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 잘 활용하면 세금 안 내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집에 가면서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